양 사망 직후인 2008년에 내연남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김광석 씨 부인인 서혜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친구요? 예,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분 아니 그거는 예, 예,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예, 예. 뭘 밝혀요, 그냥. 예.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뭐 이게 여러 가지 사망 당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그 나왔잖아요.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아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예, 예.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네. 네. 서혜순 씨는 뭐 연인 관계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혜순 씨가 이제 그 딸이 사망한 직후에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예. 하와이에서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해성 코퍼레이션인데 맞습니다. 보니까 그 이름이 예. 해자는 서혜순 씨에서 따온 건데 이 예. 성자가 그 내연남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리고 가운데는 밝혀지지 않고 네. 마지막 이름이 성이에요. 성자. 그래서 아마 해성 코퍼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분이 남편으로 기재된 서류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예. 부분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아,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국 서류에서 그 사람이 그냥 내연남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허즈번드라는 남편으로 그렇죠. 기록된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허스밴드로 이제 남편으로 아예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면 남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동산 업체가 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네, 서혜순 맞죠. 씨가. 네. 근데 거기에 옆에 이제 가족 관계에 남편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퇴거해라. 예. 그 아파트에서 나오라는 거죠. 예. 아마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서류에 보면 지금 적혀진 대로 허즈번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보통 뭐 동거남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는 쓸 필요가 거죠. 없죠. 예. 왜냐하면 법원서 저건 지금 판결문에 관련된 서류 아니겠습니까? 예, 공식 거기에 허즈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서혜순 씨는 친구다, 친구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시는데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정황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해성 코퍼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 해성 코퍼레이션을 만들면서 본인이 대표고요. 모 씨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이분이 디렉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책임자죠. 실제 예, 예. 일을 하는 네. 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두 명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과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 물론 친구 관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아파트에서 허즈번이라고 같이 거주했다고 쓰여 있다고 하면 두 분이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두 분이 함께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같은 회사를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사망한 게 2007년이에요. 예. 12월. 예. 12월. 그리고 하와이의 법인을 만든 게 2월이에요. 2008년. 예. 그러니까 2개월 조금 지난 거거든요. 3개월이네요. 딱. 3개월? 3개월이죠. 근데 그 3개월도 거의 안 되는 것 예. 같은데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이 죽고 정신없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법인이 설립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예.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 본인의 어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우리나라하고 걸리는 절차하고 시간이. 달라서. 그럼요. 예. 당연히 오래 걸리고. 또 외국인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준비 작업이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딸이 사망한 이후에 직후에 뭔가 법인 설립이 했던 게 아니라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 그랬을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 본인이 스피드 마트라고 해서 가게도 하나 인수를 해요.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면 혹시나 그냥 제 추측을 해봅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이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런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에서 하와이에서 살 때 그 주민들하고 이제 자주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남편으로 소개하고 뭐 골프로 치러 다니고 어디 뭐 장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들 바깥에서 이제 부부로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96년에 사망했으니까 2010년 뭐 하면 뭐 10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왜 동거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망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부부간의 불화를 이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혹시 이런 관계가 알려져서 남편의 사망과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추정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동거남 예. 내지는 내연남으로 알려진 그 이 남성과 모씨가, 예.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알게 된 것이냐 아니면 예. 일설에 의하면 이제 김광석 씨가 전부터 알았다. 사망하기 전부터 뭐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즈번드라는 기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보통은 파트너로 기재를 하지 예. 이제 법적으로 정식 부부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허즈번드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 서류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국도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한국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원래는 한국에서 또 혼인신고를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 예. 싶을 정도로 뭐 서류상 예. 남편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아무리 오랜 동안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 안 하면 파트너로 기재하지 그렇죠. 예. 그렇게는 기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문이 있고 근데 이제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이런 사건 가장 힘든 게 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사체 부검 해봤냐? 예. 그렇죠. 그래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딸의 죽음과 관련해서 2007년 사망 당시에 부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사인이 나왔죠, 폐렴으로. 그러니까 독성 물질에 의한 뭐 이런 거면 부검하면 그게 간수치나 이런 것 나오겠죠. 때문에 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사망 직후에 부검이 이루어졌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어떤 뭐 정황은 좀 의심스러운 예. 상황이 있습니다만 약간- 정작 재수사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기존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네. 특히 부검이 이루어졌다면 네. 사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혹은 많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또 고 김광석 씨를 부검했던 이제 의사에 따르면 타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시에 수사를 엉터리로 했겠느냐. 유명 가수인데 이런 입장까지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남도 저희들이 이제 좀 전해드린 이유가 딸의 죽음에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사업에 치중하느냐. 딸을 좀 소홀하게 돌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게 짚어드린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요. 이 사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양 사망 직후인 2008년에 내연남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김광석 씨 부인인 서혜순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친구요? 예,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분 아니 그거는 예,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예, 예. 뭘 밝혀요, 그냥. 예, 예.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나뭐 이게 여러 가지 사망 당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그 나왔잖아요.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 예, 예.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네. 네. 서혜순 씨는 뭐 연인 관계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혜순 씨가 이제 그 딸이 사망한 직후에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네. 하와이에서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해성 코퍼레이션인데 코퍼레이션, 맞습니다. 보니까 그 이름이 예. 해자는 서혜순 씨에서 따온 건데 이 예. 성자가 그 내연남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리고 가운데는 밝혀지지 않고 네. 만약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정황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해성 코퍼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 해성 코퍼레이션을 만들면서 본인이 대표고요. 이 씨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이분이 디렉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책임자죠. 실제 예, 예. 일을 하는 네. 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두 명이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과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 물론 친구 관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아파트에서 허즈번이라고 같이 거주했다고 쓰여 있다고 하면 두 분이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두 분이 함께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같은 회사를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사망한 게 2007년이에요. 예. 12월. 예. 12월. 그리고 하와이의 법인을 만든 게 2월이에요. 2008년. 예. 그러니까 2개월 조금 지난 거거든요. 3개월이네요. 딱. 3개월이죠. 근데 그 3개월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아이 죽고 정신없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법인이 설립이 됩니까? 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예.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 본인의 어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는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절차하고 달라서. 그럼요. 예. 당연히 오래 걸리고. 또 외국인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준비 작업이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딸이 사망한 이후에 직후에 뭔가 법인 설립이 했던 게 아니라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 그랬을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 본인이 스피드 마트라고 해서 가게도 하나 인수를 해요.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고 하면 혹시나 그냥 제 추측을 해봅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이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엄마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런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에서 하와이에서 살 때 그 주민들하고 이제 자주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남편으로 소개하고 뭐 골프로 치러 다니고 어디 뭐 장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들 바깥에서 이제 부부로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96년에 사망했으니까 2010년 뭘 하면 뭐 10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왜 동거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망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부부간의 불화를 이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혹시 이런 관계가 알려져서 남편의 사망과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추정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동거남 예. 내지는 내연남으로 알려진 그 이모 남성과 씨가, 예.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알게 된 것이냐 아니면 예. 일설에 의하면 이제 김광석 씨가 전부터 사망하기 전부터 뭐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즈번드라는 기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보통은 파트너로 기재를 하지 예. 이제 법적으로 정식 부부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허즈번드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 서류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혼인신고가 이름이 성이에요. 성자. 그래서 아마 해성 코퍼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분이 남편으로 기재된 서류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예. 부분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국 서류에서 그 사람이 그냥 내연남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허즈번드라는 남편으로 그렇죠. 기록된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 허스밴드로 이제 남편으로 아예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면 남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동산 업체가 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네, 화예순 맞죠. 씨가. 네. 근데 거기에 옆에 이제 가족 관계에 남편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퇴거해라. 예. 아파트에서 나오라는 거죠. 예. 아마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서류에 보면 지금 적혀진 대로 허즈번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보통 뭐 동거남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는 쓸 필요가 거죠. 없죠. 예. 왜냐하면 법원서 저건 지금 판결문에 관련된 서류 아니겠습니까? 예, 공식 거기에 허즈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서예순 씨는 친구다, 친구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시는데